몇 해 전만 해도 다소 낯설던 K-뷰티라는 단어가 이제 하나의 고유명사로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글로벌 트렌드로 떠오른 K-뷰티에 대한 이야기. 그중 미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학생의 이야기를 전하려 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함께 들어주세요. 저는 애비 해리스입니다. 19살이죠. 하지만 요즘 제 나이가 몇 살인지도 중요하지 않게 느껴집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거울을 피하는 거예요. 욕실에 들어가도 고개를 숙이고 들어갑니다. 세수할 때도 물만 바라보죠. 거울에 제 얼굴이 비치는 게 너무 싫거든요. 턱과 이마, 볼 전체에 빨갛게 올라온 여드름들이 마치 제 얼굴을 점령한 것 같아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시작됐던 것 같습니다. 처음엔 하나둘 올라오던 것들이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점점 심해졌어요. 엄마는 사춘기니까 괜찮아질 거야 라고 하셨지만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지기만 했습니다. 친구들과 약속을 잡는 것도 점점 부담스러워졌어요. 애비, 오늘 영화 보러 갈래? 이런 문자가 오면 핸드폰을 보고도 한참을 망설이다가 오늘은 바빠서 안 될 것 같아 라고 거짓말을 하게 되었어요. 처음엔 가끔씩이었는데 나중엔 아예 약속 자체를 안 잡게 됐습니다. 가장 힘든 건 일요일 아침이었어요. 우리 가족은 독실한 개신교 신자거든요. 매주 일요일마다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점점 교회 가는 것도 싫어지기 시작했어요. 애비야, 준비됐니? 엄마가 문 밖에서 부르시면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라고 대답하면서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 있곤 했습니다. 파운데이션을 두껍게 발라도 빨간 자국들이 다 가려지지 않았어요. 컨실러를 더 발라도 오히려 더 울퉁불퉁해 보이기만 했죠. 결국 오늘은 몸이 안 좋아서 못 갈 것 같아요 라며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날들이 잦아졌어요. 처음엔 아빠가 교회는 몸이 아플 때 더 가야 하는 곳이다 라고 하셨지만 제가 계속 거부하자 더 이상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오빠 리암은 의대생이에요. 피부과를 전공할 예정이라고 했죠. 그런데 정작 제 피부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냥 세안 제대로 하고 약국에서 여드름 연고 사서 발라보면 되잖아 라고 말하더군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화가 났어요. 제가 그런 것들을 안 해봤을 것 같나요? 온갖 세안제를 다 써봤고 여드름 연고도 여러 개 발라봤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어요. 오히려 더 심해지기만 했죠. 엄마 아빠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애비를 치유해 주실 거야.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하자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점점 하나님도 저를 버리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학 진학도 미뤘습니다. 원래는 작년에 입학할 예정이었는데 1년 쉬고 싶다고 말했어요. 사실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게 무서웠거든요. 제 얼굴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상상만 해도 숨이 막혔습니다. 방에서 나오는 시간도 점점 줄어들었어요. 식사 시간에도 방에서 먹을게요라고 하고 혼자 먹곤 했습니다. 가족들과 마주 앉아서 밥을 먹는 것도 부담스러워졌거든요. 잠들기 전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으로 다른 사람들의 인스타그램을 보면 더욱 우울해지곤 해요. 또래 친구들의 예쁜 셀카들을 보면서 나는 왜 이럴까 하며 울었습니다. 제 갤러리에는 셀카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어느 날은 엄마가 제 방문을 두드리시며 애비야, 엄마랑 쇼핑이라도 하러 갈까? 제안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괜찮아요. 필요한 건 없어요 라고 거절했습니다. 밖에 나가서 사람들의 시선을 받는 게 너무 무서웠거든요. 그렇게 저는 점점 제 방 안으로만 숨어들었습니다. 창문도 커튼으로 가려놓고 밝은 조명도 끄고 지냈어요. 어둠 속에서만 제가 편안했거든요. 거울도 천으로 덮어놨습니다. 제 모습을 보는 게 너무 괴로웠으니까요. 리암이 가끔 제 방문을 두드려도 그냥 내버려둬라고 대답했어요. 더 이상 누구와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 날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었고 밤에 잠들기 전까지 그냥 시간을 보내기만 했어요. 이런 제 모습이 한심스럽다는 걸 알면서도 달라질 방법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리암이 조심스럽게 제 방문을 두드렸어요. 애비야,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 평소보다 다정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피곤해서 자려고 하는데 내일 얘기하면 안 될까? 라고 대답했어요. 그래도 잠깐만. 5분만. 리암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결국 저는 문을 열어줬어요. 오빠는 제 침대 끝자락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애비야,
나도 의대생이지만 솔직히 내가 어떤 기분인지 완전히 이해한다고 말할 수는 없어. 리암이 말했어요. 하지만 내가 힘들어한다는 건 알겠어. 뭔가 도와주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습니다. 오빠가 뭘 해줄 수 있겠어. 병원에 다녀와도 나아지는 게 없는 걸. 그 말을 하면서도 제가 너무 차갑게 굴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리암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내가 너무 쉽게 생각했나 봐. 그냥 약 바르면 된다고 말한 것도 생각 없이 한 말이었어. 미안해 라고 사과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제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적어도 오빠가 제 마음을 헤아리려고 노력한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거야. 성장기엔 누구나 겪는 과정이니까 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건강하게 시간을 보냈으면 해. 리암이 위로하듯 말했어요. 엄마 아빠도 많이 걱정하고 계셔. 우리 모두 내가 예전처럼 밝아졌으면 좋겠어. 저는 예전처럼이라니. 내가 언제 밝았던 적이 있기나 해? 라고 반문했습니다. 사실 제가 언제부터 이렇게 어두워졌는지도 명확하지 않았어요. 여드름이 심해지면서 점진적으로 변한 거였으니까요. 리암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제 어깨를 가볍게 토닥여주기만 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는 말자.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라고 말하고는 방을 나갔어요. 오빠가 나간 뒤에도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저를 걱정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제가 어떻게 변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의지만으로는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그날 밤 늦게까지 거실에서 부모님과 리암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애비를 상담사에게 데려갈까? 아니면 피부과 병원에 한 번 더 가볼까? 이런 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피부과도 몇 번 가봤고 상담도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았어요.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다면 뭘 해봐야 소용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리암은 그날 이후로 제게 더 자주 말을 걸려고 노력했어요. 오늘 뭐 했어? 밥은 먹었어? 같은 사소한 것들이었지만요. 저도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고 짧게나마 대답해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근본적인 변화는 없었어요. 거울을 보는 것도 여전히 힘들었고 밖에 나가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리암이 아무리 노력해도 제 피부가 갑자기 좋아지는 건 아니었거든요. 어느 날 엄마가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자고 제안하셨어요. 가족이 손을 잡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자는 거였죠. 저는 별로 효과 없을 것 같은데요 라고 말했지만 결국 응했습니다. 4명이 손을 잡고 둘러앉았어요. 아빠가 기도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애비에게 평안을 주시고 치유의 역사를 일으켜주세요. 가족들의 진심이 느껴졌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기도가 끝나고 나서도 제 마음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가족들이 저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조금은 위로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리암에게 특별한 일이 생겼어요. 의대에서 국제피부학 세미나가 열렸거든요. 여러 나라에서 온 학생들과 교수들이 참가하는 큰 행사였습니다. 리암은 원래 그런 행사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제 문제 때문에 피부과 분야에 더 관심을 갖게 됐거든요. 혹시 새로운 정보라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참석했다고 나중에 말해줬어요. 세미나장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리암이 말하길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과 연구자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발표가 하나 있었다고 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이 발표를 하고 있었어요. 이름은 지윤이었습니다. 25살의 여학생이었는데 발표 주제가 천연 진정 성분과 피부 장벽 회복이었다고 해요. 리암은 처음엔 별로 기대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또 다른 이론적인 이야기겠지 하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윤의 발표는 달랐습니다. 피부는 분명히 과학입니다. 지윤이 말했어요. 하지만 피부의 회복은 단순히 성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성의 문제이기도 해요. 이 말이 리암에게는 정말 낯설게 들렸다고 해요. 지윤은 한국의 전통적인 피부 관리 방법과 현대 화장품 기술을 접목한 연구를 소개했습니다. 급하게 치료하려고 하면 오히려 피부가 더 예민해집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달래주는 것이 중요해요. 발표가 끝나고 나서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어요. 리암은 용기를 내서 손을 들었습니다. 만약 여드름이 심한 청소년이 있다면 어떤 접근 방법을 추천하시겠습니까? 지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먼저 피부의 염증을 진정시키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너무 많은 제품을 한 번에 사용하지 말고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인 루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의 치유입니다. 피부가 좋아지면 자신감도 따라서 회복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의 따뜻한 관심이 큰 도움이 됩니다. 리암은 그 말을 듣고 뭔가 깨달은 것 같다고 했어요. 지금까지는 피부 문제를 단순히 의학적으로만 접근했었는데 심리적인 부분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됐다고 해요. 세미나가 끝나고 나서 리암은 지윤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발표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혹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 잠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지윤은 친절하게 응했어요. 물론이죠. 뭐가 궁금하신가요? 리암은 조심스럽게 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제 여동생이 여드름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외출도 잘 안 하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피하고. 지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줬어요. 아, 그런 경우라면 정말 마음이 아프겠네요. 피부 때문에 자신감을 잃는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제가 의대생이긴 하지만 솔직히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모르겠어요. 리암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의학적인 치료는 이미 받아봤는데 큰 효과가 없었어요. 지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가방에서 작은 파우치를 꺼냈어요. 이건 제가 한국에서 가져온 화장품 샘플들이에요. 한국 화장품은 특히 민감한 피부를 위한 제품들이 잘 발달되어 있거든요. 파우치 안에는 작은 용기들이 여러 개 들어있었어요. 이 제품들은 모두 진정 효과가 뛰어나고 자극이 적어요. 특히 이 워터 타입 세럼은 염증을 가라앉히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리암은 놀랐어요. 이걸 저에게 주시는 건가요? 지우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가져가세요. 이런 제품들이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귀한 걸. 리암이 망설이자 지윤이 말했어요. 귀한 게 아니에요. 저도 한때 피부 때문에 고생했던 적이 있어서 그 마음을 알거든요. 동생분에게 도움이 되길 바랄게요. 지윤은 각 제품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줬어요. 이건 저자극 클렌징 워터이고 이건 진정 토너예요. 그리고 이 세럼은 밤에 발라주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한 번에 다 쓰지 말고 하나씩 테스트해보는 거예요. 사용법도 중요합니다. 지윤이 덧붙였어요. 세게 문지르지 말고 부드럽게 두드려서 발라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꾸준히 써보는 것이 중요해요. 적어도 2주 정도는 써봐야 효과를 볼 수 있을 거예요. 리암은 정말 고마웠어요.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지우는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감사는 나중에 동생분이 좋아지시면 그때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해줬어요. 피부가 좋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되찾는 거예요. 화장품은 그 과정을 도와주는 도구일 뿐이거든요. 집에 돌아온 리암은 망설였어요. 제가 또 거부할까봐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용기를 내서 제 방문 앞에 제품들을 조용히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작은 쪽지도 함께 남겨뒀어요. 애비야, 한국에서 온 학생이 추천해준 제품 부담 갖지 말고 한번 써볼까? 효과 없으면 그냥 버려도 되니까. 사랑해. 짧지만 진심이 담긴 메시지였어요. 며칠 동안 그 봉투는 제 방문 앞에 그대로 있었어요. 지나갈 때마다 힐끗 보기는 했지만 선뜻 집어들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소용없을 텐데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요. 리암도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제가 거부감을 느낄까봐 조심스러워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끔 제 방 앞을 지나가면서 그 봉투가 아직 있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사흘째 되는 날 밤이었어요. 평소처럼 잠들기 전에 핸드폰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한 번 정도는 봐도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문을 열었어요. 봉투 안에는 정말 작고 예쁜 용기들이 들어있었습니다. 한국어가 적혀 있어서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디자인이 정말 깔끔했어요. 그동안 써본 제품 확실히 달라 보였습니다. 리암의 쪽지도 다시 읽어봤어요. 부담 갖지 말고 한번 써볼까? 이 말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정말 부담 없이, 기대도 하지 말고 그냥 한번 써보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가장 먼저 클렌징 워터를 써봤습니다. 화장솜에 발라서 얼굴을 살살 닦아봤어요. 놀랍게도 전혀 따갑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써본 세안제들은 대부분 세안 후에 얼굴이 당기거나 따가웠는데 이건 달랐어요. 이상하네.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세안 후에도 얼굴이 편안했거든요. 그동안은 세안만 해도 피부가 더 빨갛게 되곤 했는데 말이에요. 다음날 저녁에는 토너도 써봤습니다. 손에 조금 짜서 얼굴에 가볍게 두드려 발라봤어요. 향도 자극적이지 않고 발랐을 때의 느낌도 부드러웠습니다. 혹시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씩 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너무 기대하지 말자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실망하기 싫었거든요. 다음 날에는 세럼까지 써봤습니다. 밤에 자기 전에 얼굴에 발라봤어요. 끈적하지 않고 흡수도 잘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전까지 얼굴이 편안했어요.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거울을 보는데 뭔가 달라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염증이 조금 줄어든 것 같았어요. 확실하지는 않았지만 예전보다는 덜 빨갛게 보였습니다. 설마 더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턱 부분에 큰 여드름들이 조금씩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물론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었지만 분명히 달라져 있었어요. 그날 처음으로 거울을 5분 넘게 바라봤습니다. 기록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트를 꺼내서 제품 사용 후기를 적기 시작했어요. 1주차 염증 조금 줄어든 것 같음. 따가움 없음. 간단한 메모였지만 뭔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좋았어요. 이틀 뒤에는 용기를 내서 핸드폰 카메라로 제 얼굴을 찍어봤습니다. 거울로 보는 것과 사진으로 보는 건 달랐거든요. 사진을 보니 정말로 염증이 줄어든 게 확실했어요. 와, 작은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제 갤러리에는 셀카가 하나도 없었는데 처음으로 제 얼굴 사진을 찍었거든요. 물론 예쁘다고 할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견딜만 했어요. 그날 밤에는 처음으로 리암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빠가 준 제품들 좀 괜찮은 것 같아. 고마워. 짧은 메시지였지만 오빠에게는 큰 의미였을 거예요. 리암이 바로 답장을 보냈어요. 정말 다행이다. 더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 오빠의 기쁨이 문자에서도 느껴졌습니다. 2주가 지나자 변화가 더 확실해졌어요. 새로운 여드름이 올라오는 빈도가 줄어들었고 기존 여드름들도 점점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피부가 예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졌어요. 혹시 메이크업도 해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 샀다가 쓰지 못했던 비비크림이 화장대 서랍에 있었거든요. 조심스럽게 꺼내서 얇게 발라봤습니다. 놀랍게도 비비크림이 잘 발라졌어요. 피부가 좋아지니까 화장도 더 자연스럽게 됐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이 정도면 밖에 나가도 되겠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어요. 방 안의 분위기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커튼을 조금씩 열어보고 밝은 조명도 켜봤어요. 그동안 어둠 속에 숨어 있었는데 이제는 밝은 곳에서도 제 모습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화장대 위에 거울에서 천을 치웠어요. 그리고 제품들을 예쁘게 정리해놨습니다. 작지만 나만의 스킨케어 공간이 만들어진 거였어요. 노트에 적는 내용도 점점 구체적으로 바뀌었습니다. 2주차 새 여드름 거의 안 생김. 기존 여드름 50% 정도 가라앉음. 피부톤 조금 밝아진 것 같음. 객관적인 기록을 남기는 것만으로도 뿌듯했어요. 가장 큰 변화는 하루하루가 조금씩 기대되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오늘은 얼마나 좋아졌을까 하며 거울을 보는 게 즐거워졌습니다. 물론 아직 완전히 좋아진 건 아니었지만 방향은 분명히 맞는 것 같았어요. 3주째가 지나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봤는데 턱 부분에 큰 여드름들이 거의 다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염증이 확실히 줄어들어서 붉은 기운이 많이 사라져 있었어요. 이게 정말 내 얼굴이야. 거울에 더 가까이 다가가서 자세히 봤습니다. 이마 쪽 여드름들도 많이 좋아져 있었어요. 새로운 여드름은 거의 생기지 않았고 기존 것들은 점점 자연스럽게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처음으로 30분 넘게 거울 앞에 서 있었어요. 각도를 바꿔가며 제 얼굴을 관찰했습니다. 물론 아직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끔찍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이 됐을 때 처음으로 제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엄마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계셨어요. 엄마, 저 점심 같이 먹어도 될까요? 제가 말하자 엄마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어머, 애비야. 물론이지. 엄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리고 제 얼굴을 자세히 보시더니 피부가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리암 오빠가 준 화장품 써보니까 좀 괜찮더라고요. 제가 대답하자 엄마는 정말 기뻐하셨어요. 그래? 정말 다행이다. 엄마가 수프 끓여놨는데 같이 먹자. 식탁에 앉아서 엄마와 함께 수프를 먹었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였어요. 엄마는 계속 제 얼굴을 보시면서 흐뭇해하셨습니다. 애비야, 정말 많이 좋아졌구나.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엄마의 목소리에 감정이 묻어났어요. 앞으로는 엄마와 함께 밥 먹자. 혼자 방에서만 먹지 말고. 네, 엄마. 그럴게요. 제가 대답하자 엄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수프가 얼마나 맛있는지 몰랐어요. 사실 음식 맛이 특별한 게 아니라 가족과 함께 먹는다는 것 자체가 오랜만이어서 더 맛있게 느껴진 것 같았습니다. 오후에 리암이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거실에서 엄마와 TV를 보고 있던 저를 보고 정말 놀라더군요. 애비야, 방에서 나와 있네. 그리고 제 얼굴을 보고는 와, 진짜 많이 좋아졌다. 라고 감탄했어요. 오빠 덕분이야. 정말 고마워. 제가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하자 리암도 기뻤나 봐요. 지윤에게도 고맙다고 전해야겠다. 정말 신기한 제품들이었네. 지윤이라는 분한테 제가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 제가 말하자 리암이 기회가 되면 만나볼 수 있게 해줄게라고 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도 가족 모두 함께 했어요. 아빠도 제 변화를 보시고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애비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아빠의 말씀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서 처음으로 화장을 제대로 해봤습니다. 비빅 바르고 아이브로우도 그려봤어요. 립밤도 발라보고 조금씩 색조 화장을 써봤습니다. 거울 앞에서 여러 가지 표정을 지어봤어요. 웃어보기도 하고 진지한 표정도 지어보고 그동안 거울을 피했었는데 이제는 거울과 친해지고 싶었습니다. 혹시 브러쉬로 머리도 예쁘게 할 수 있을까? 화장대 서랍에서 헤어브러쉬를 꺼냈어요. 머리를 곱게 빗어서 뒤로 묶어봤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헤어스타일이 제법 어울렸어요. 다음 날부터는 매일 아침 간단한 메이크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킨케어 루틴도 더 체계적으로 관리했어요. 아침에는 토너와 세럼만 바르고 저녁에는 클렌징 워터로 세안한 뒤 모든 제품을 다 발랐습니다. 노트에 기록하는 것도 더 자세해졌어요. 3주차 염증 80% 감소, 새 여드름 거의 없음, 피부톤 많이 밝아짐, 화장도 자연스럽게 됨. 객관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기분의 변화도 적었습니다. 오늘은 엄마와 점심 같이 먹음.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웠음. 이런 일상적인 일들이 저에게는 큰 의미였어요. 일주일 후에는 정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웃는 제 모습을 보고 예쁘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어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제 모습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 같았습니다. 메이크업 실력도 늘었어요. 유튜브에서 메이크업 영상들을 보면서 따라 해봤거든요. 컨실러로 여드름 자국을 자연스럽게 가리는 방법도 배웠고 아이섀도우나 립스틱도 써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면 사진도 찍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핸드폰으로 셀카를 몇 장 찍어봤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운 표정을 만들 수 있게 됐어요. 가장 기뻤던 건 리액션이었어요. 제가 거실에 나와서 가족들과 이야기할 때마다 애비가 정말 밝아졌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피부가 좋아지니까 자연스럽게 표정도 밝아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에는 처음으로 내일에 대한 기대감이 들었어요. 내일은 또 얼마나 좋아져 있을까? 새로운 메이크업도 시도해볼까? 이런 즐거운 상상을 하며 잠들었습니다. 변화는 단순히 피부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제가 저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거울이 저를 괴롭히는 존재였다면 이제는 제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친구 같은 존재가 됐어요. 한 달이 지나자 정말 큰 결심을 하게 됐어요. 부활절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예전에는 부활절조차 교회에 가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다른 마음이 들었습니다. 토요일 밤 저는 옷장을 열어봤어요. 오랫동안 입지 않았던 하얀 블라우스가 눈에 띄었습니다. 교회에 갈 때 자주 입던 옷이었죠. 내일 이거 입고 가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블라우스를 꺼내서 거울 앞에 대봤습니다. 예전에 입었을 때와는 느낌이 달랐어요. 그때는 이 옷을 입어도 내 얼굴 때문에 이상할 거야 하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어울릴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요일 아침이 됐어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스킨케어를 정성스럽게 했습니다. 토너, 세럼까지 차례대로 발라주고 비빅 자연스럽게 발랐어요. 입술에는 연한 핑크색 립밤을 발랐습니다. 머리도 예쁘게 묶었어요. 뒤로 깔끔하게 정리해서 포니테일을 만들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제법 단정해 보였어요. 이 정도면 교회에 가도 될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예배 시간 30분 전에 가족들이 준비를 마쳤어요. 저는 방에서 나와서 거실로 갔습니다. 엄마, 아빠, 저도 오늘 교회 같이 가도 될까요? 제가 말하자 세 사람 모두 깜짝 놀랐어요. 어머, 정말? 엄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물론이지. 얼마나 좋아. 아빠도 하나님께서 정말 애비의 마음을 바꿔주셨구나 라고 감격해 하셨어요. 리암도 와, 애비,
정말 예뻐졌다. 교회에서 다들 깜짝 놀랄 것 같은데? 라고 말했습니다. 가족들의 반응이 너무 좋아서 제가 오히려 부끄러웠어요. 차에 타면서 조금 긴장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볼까? 너무 오랫동안 안 나왔는데 뭐라고 할까? 이런 걱정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엄마가 제 마음을 아셨나 봐요. 애비야, 걱정하지 마. 모든 사람들이 너를 보고 싶어 했어. 다들 언제 다시 올지 기다리고 있었거든. 엄마의 말에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교회에 도착했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를 반겨줬어요. 애비야, 정말 오랜만이다. 어머, 많이 예뻐졌네. 이런 인사들을 받으며 예배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물론 시선이 부담스럽긴 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이상하다는 느낌보다는 반갑다는 느낌으로 다가왔거든요. 예배당 안쪽 자리에 앉았습니다. 가족들과 나란히 앉아서 예배를 준비했어요. 찬송가를 받아들고 오랜만에 펼쳐봤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는 소리조차 오랜만이었어요. 예배가 시작됐어요. 첫 번째 찬송이 나왔을 때 처음에는 입을 벌리기가 망설여졌습니다. 오랫동안 노래를 안 불러서 목소리가 어색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옆에서 엄마가 찬송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조금씩 입을 움직여봤어요. 작은 목소리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따라 불러봤습니다. 점점 목소리가 커졌어요. 찬송가 가사가 마음에 와 닿았거든요. 주의 은혜로 나는 살아가네. 이 가사를 부르면서 정말로 은혜를 받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 시간이었어요. 제목이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마치 저를 위한 설교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라는 말씀이 특히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예배가 끝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인사를 하러 오셨어요. 애비야, 정말 많이 좋아졌구나. 앞으로 자주 보자. 우리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이런 따뜻한 말들을 들으니 정말 감사했습니다. 청년부 친구들도 반겨줬어요. 애비야, 어떻게 지냈어? 다음 주에 모임 있는데 올래? 예전에는 이런 제안들이 부담스러웠는데 이번에는 생각해볼게 라고 대답할 수 있었어요. 집에 오는 길에 가족들이 정말 기뻐했어요. 오늘 정말 은혜로운 하루였다. 아빠가 말씀하셨고 엄마도 애비가 함께해서 더욱 의미 있었어 라고 하셨습니다. 리암은 지윤에게 꼭 고맙다고 전해야겠다. 이런 변화를 만들어준 게 정말 신기해라고 말했어요. 저도 그 생각에 동감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정말 평안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한 상태로 잠들 수 있었어요. 내일 또 어떤 좋은 일이 있을지 기대하면서 말이죠. 어느 날 리암이 저에게 제안을 했어요. 애비야, 혹시 내 변화 과정을 자세히 기록해볼 생각 없어? 나도 이걸 연구해보고 싶거든. 처음에는 좀 부담스러웠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기록하면 될까? 제가 물어보자 리암이 설명해줬습니다. 사진으로 변화 과정을 남기는 것도 좋고 일기처럼 감정의 변화도 기록해보면 어떨까? 나는 의학적인 관점에서 분석해볼게. 그래서 저는 더 체계적으로 기록을 시작했어요. 매주 같은 조건에서 사진을 찍어서 변화를 추적했습니다. 조명, 각도, 메이크업, 유무까지 모든 걸 통일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만들었어요. 감정 일기도 매일 썼습니다. 오늘의 기분, 피부 상태, 사람들과의 만남, 자신감 수준 이런 항목들로 나누어서 점수를 매기기도 했어요. 점점 모든 항목의 점수가 올라가는 걸 보니 뿌듯했습니다. 한 달 후에 리암이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해줬어요. 애비야, 내 변화를 바탕으로 논문을 써볼 생각인데 제목을 정해봤어. Healing Skin, Healing Soul 어때? 피부를 치유하고 영혼을 치유한다. 제가 되물어보자 리암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피부가 좋아지면서 마음도 함께 치유되는 과정을 연구해보고 싶거든. 특히 한국 화장품의 심리적 효과에 대해서 말이야. 리암은 지윤과도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있었어요. 제품의 성분 분석은 물론이고 한국의 피부 관리 철학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고 해요. 지윤이 말하길 한국에서는 피부 관리를 단순한 치료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보는 의식으로 생각한다고 해. 리암이 설명해줬어요. 매일매일 나 자신에게 정성을 쏟는 시간이라는 거지. 그 말을 듣고 정말 공감됐어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스킨케어를 하는 시간이 저에게는 명상 같은 시간이 됐거든요. 거울 앞에서 제 얼굴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면서 오늘도 수고했어 라고 말해주곤 했습니다.
리암의 연구가 진행되면서 저도 새로운 꿈이 생겼어요. 나도 이런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특히 저처럼 피부 때문에 고민하는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용기가 필요했어요. 제 얼굴 사진을 온라인에 올린다는 게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첫 번째 게시물은 변화 과정을 담은 사진들이었어요. 여드름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께라는 제목으로 제 스토리를 솔직하게 적었습니다. 저도 몇 달 전까지는 거울 보기도 싫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분명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반응이 정말 좋았어요. 댓글들이 계속 달렸습니다. 저도 똑같은 고민이에요. 용기를 주셔서 감사해요. 어떤 제품 쓰셨는지 알려주세요. 이런 메시지들이었어요. 그래서 제품 리뷰도 시작했습니다. 제가 쓴 한국 화장품들을 하나씩 자세히 소개했어요. 사용법은 물론이고 제가 느낀 변화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 토너는 정말 순해요. 처음 써봤을 때 따가움이 전혀 없어서 놀랐거든요. 세럼은 밤에 바르고 자면 다음날 아침 피부가 정말 부드러워져요. 이런 식으로 제 진솔한 후기를 공유했어요. 팔로워 수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100명, 200명, 500명. 한 달 만에 1000명을 넘었어요. 저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니요. 댓글들을 읽으면서 정말 보람을 느꼈어요. 에비님 덕분에 용기가 났어요. 저도 제품 주문했는데 기대돼요. 변화 과정 보니까 희망이 생겨요. 이런 메시지들이 제게는 큰 힘이 됐습니다. 리암도 제 인스타그램을 보고 감탄했어요. 에비야, 너 정말 대단하다.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 그리고 덧붙였어요. 이런 변화를 논문에 꼭 포함시켜야겠어. 어느 날은 정말 특별한 댓글이 달렸어요. 에비님 덕분에 제가 3개월 만에 처음으로 친구들과 만났어요. 정말 감사해요. 이 댓글을 보고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니요. 지윤도 제 인스타그램을 보고 메시지를 보냈어요. 에비님의 변화가 정말 놀라워요. 제품을 드린 보람이 있네요. 앞으로도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주세요. 리암의 논문도 점점 구체화됐어요. 한국 화장품의 성분 피부 개선과 자존감 회복의 상관관계, 소셜미디어를 통한 경험 공유의 치료적 효과, 이런 주제들로 나누어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에비야, 내가 단순히 화장품 사용자가 아니라 이제는 연구의 파트너가 된 것 같아. 리암이 말했어요. 내 경험과 데이터가 없었다면 이런 논문은 쓸 수 없었을 거야. 저도 뿌듯했어요. 제가 겪었던 힘든 시간들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자료가 됐다는 게 정말 의미 있었거든요. 고통스러웠던 경험도 이렇게 가치 있는 일로 승화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제 인스타그램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팔로워가 10,000명을 넘었고 매일 수십 개의 댓글과 DM이 쏟아졌습니다. 단순히 제품 사용 후기를 올리는 계정이 아니라 진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공간이 됐어요. 에비님, 제가 올린 영상 보셨나요? 어느 날 한 팔로워가 DM을 보냈어요. 그분이 올린 영상을 보니까 3개월 전과 현재의 피부를 비교한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였어요. 에비님 루틴 따라하니까 이렇게 좋아졌어요. 이런 메시지들을 받을 때마다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제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니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그래서 유튜브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인스타그램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담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첫 영상은 6개월간의 피부 변화 과정이었어요. 정말 용기가 필요했지만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영상에서는 제품 사용법뿐만 아니라 마음가짐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피부가 좋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되찾는 거예요. 저도 그 과정을 겪었거든요. 유튜브 반응도 정말 좋았습니다. 첫 영상이 일주일 만에 조회수 10만을 넘었어요. 댓글들도 정말 따뜻했습니다. 울면서 봤어요. 저에게 정말 필요한 영상이었어요. 용기를 주셔서 감사해요. 리암도 제 성장을 지켜보면서 놀라워했어요. 에비야, 너 이제 완전히 인플루언서가 됐네. 그것도 정말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하는. 가족들도 모두 저를 응원해줬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한국 화장품 회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에비님의 콘텐츠를 보고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혹시 저희와 함께 일해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제가 화장품 회사와 일을 한다니요. 하지만
그 회사 담당자와 이야기해보니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애비님처럼 진정성 있는 리뷰를 해주실 분을 찾고 있었어요. 조건도 좋았어요. 제품을 무료로 제공해주는 것은 물론이고 리뷰 영상 하나당 수백 달러의 수익도 생겼습니다.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야? 꿈만 같았어요. 첫 번째 협업 영상을 올렸을 때의 기분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애비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제품을 소개해드릴게요. 카메라 앞에서 자연스럽게 말하는 제 모습이 신기했어요. 그 영상도 대박이 났어요. 조회수가 50만을 넘었고 많은 분들이 제품을 구매하셨다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회사에서도 정말 만족해했어요. 일주일 후에 엄마가 깜짝 놀라셨어요. 애비야, 내 통장에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네? 그날 수익이 2,000달러였거든요. 한 달 수익이 10,000달러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매출 2,000달러 넘었어요. 저녁 식탁에서 가족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아빠는 하나님께서 정말 큰 축복을 주셨구나라고 하셨고, 엄마는 우리 딸이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하다니라고 감격해 하셨어요. 리암도 정말 자랑스러워했어요. 애비야, 내가 이제 나보다 더 많이 벌 것 같은데, 농담처럼 말했지만 정말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돈이 아니었어요. 매일 받는 감사 메시지들이 저에게는 더 소중했습니다. 애비님 덕분에 제가 다시 웃을 수 있게 됐어요.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셀카를 찍었어요. 이런 메시지들 말이에요. 이제 저는 단순히 화장품을 리뷰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자신감을 회복시켜주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설레었어요. 오늘은 또 누구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요. 대학 진학도 다시 생각해보게 됐어요. 심리학이나 미용학을 전공해서 더 전문적인 지식을 쌓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하는 일을 더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싶었어요. 리암의 논문도 완성됐어요. Healing Skin, Healing Soul, 한국 청소년의 자존감 회복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으로 학회에서 발표까지 했습니다. 제가 그 논문의 주인공이라는 게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지금 제 방은 완전히 달라져 있어요. 예쁜 조명과 카메라 장비들이 있고 화장대에는 수십 개의 화장 정리되어 있습니다. 거울 앞에는 You are beautiful 이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이제 저는 누군가의 거울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저처럼 어둠 속에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괜찮다, 나도 그랬으니까 라고 말해주는 거울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 웃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울이 되고 싶어요. 세상 앞에 당당히 선 지금의 저를 보면서 생각해요. 모든 어둠에는 끝이 있고 모든 터널에는 출구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출구에서 기다리고 있는 건 더 밝고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당당하고 자신있게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는 애비가 대견하네요. K뷰티와 함께 성장해 나가는 애비를 응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날들 되세요.